오늘 첫 번째로 만나뵐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정치 내려놓으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그죠? 예, 산에 다니고 막걸리 마시고 책 보고 예. 또 그동안 집안일 돌보지 못했는데 요즘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그러셔야죠. 예,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그 경제는 떨어져 가고서는 예, 금년도 예. 성장률이 1% 될까 말까 할 거고 말이죠. 통상위기 자동차 수출이 15%나 감소가 됐고 거기에다가 어제 보니까 주한미군 4,500명 감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예. 북한에서는 미사일 쏘는데 5,000톤 북한판 이지스함이 진소하다가 너무 자빠지기도 하고. 예.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왜? 법관 대표회의 아시죠? 26일 날 하기로 돼 있죠. 거기 의제를 그 재판 독립으로 했다고. 근데 워낙 이걸 그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한 사람들, 소위 강성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이재명 그 후보의 파기환송을 책임을 묻겠다. 며칠 만에 사퇴해라. 예. 근데 법관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사법가 완전히 망가지는구나. 그래갖고서는 의제를 자체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재판 독립 이거야말로 민주국가의 핵심적인 가치고 또 그 두 번째 이유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하는 거나 그것에 따라서 제도를 바꾸는 거 이게 법관 재판 독립의 중대한 위해 요소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허위사실 공부 아예 그 법에서 그 행위 자체를 제외해버린다는 법 개정안 지금 내놨죠. 그렇죠. 예. 법사위 통과했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아예 재판 정지하겠다. 그것도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예.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의회가 입법부로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긴 하지만 사법권의 완전한 침해다. 그렇게 해서 법관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예. 야 이러다가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지금 같아서는 아무리 의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 이제 거부권을 안 하니까 이제 완전히 입법부와 대통령이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복속이 되는 그러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야 이대로 다 놔뒀다가는 지금 대선판이 이재명 대세론인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완전히 망가지고 예. 민주주의 망가지면 경제 제대로 삽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저께 제가 지지 선언했는데 사실은 그저께 밤에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돕겠다. 했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그저께 아침이죠. 정치개혁 세판짜기 기자회견하는데 거기 나와서 해주십시오. 예. 그게 아주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사법까지 정치 권력, 입법 권력 다 장악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지고 삼권 통일의 독재 정권. 오죽하면은 조선일보 주필이 칼럼에다가 총통제의 위험까지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도우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가 지금 통상위기 미국과의 그리고 안보위기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를 역할을 대북한이거나 한국이 맡고
그 중국 견제용으로 써야 되겠다. 예, 예. 대만으로 옮겨야 되겠다. 뭐 이제 그게 이제 어제 나온 4,500명 감축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통상회기 안 보이기를 그래도 그런데 마침 그때 한덕수 총리가 그 출마하겠다. 아니 그 전이죠.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탄핵으로 한 석 달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와서 곧바로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했죠. 예, 예. 그리고 2+2 재무장관 통상교섭본부장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고 그러니까 그런 통상위기 대처에 이걸 하겠다. 그런데 마침 한덕수 총리가 그 3년 임기만 하겠다. 예. 개헌론하고. 개헌을 하겠다. 그 개헌은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지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 뭐 새벽 3, 4시 단일화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참 그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의 이제 부결시키는 또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건 참 모양새가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우리나라 정치 아주 큰 그 고민거리입니다. 네. 이제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년 동안 관료를 하면서 대통령 나올 생각도 안 했는데 저는 이분이 내가 나서서라도 통상위기 극복하고 안보위기 극복하고 87년 체제를 7공학 체제로 바꾸고 그걸로 물러나겠다. 저는 아주 그게 높이 평가를 했는데 당내 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네. 뭐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단일화한다 그러다가 막상 되니까 이제 단일화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오밤중에 2시간 1시간 그러니까 만에 말이에요.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불성사나운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어떻게 되든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물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이 걱정 때문에 다시 그게 이제 확 저한테 다가온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고 그날 오후에 전화를 했어요. 좀 도와달라.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게. 아니 난 뭐 그런 거 안 한다고 물러서 있었고. 그때만 해도 안 하겠다 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손학규 대표께서는 뭐 물론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쪽 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만 뭐 민주당 당대표도 하셨고 뭐 정말 다양한 정치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그것이 강하게 와닿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데 네. 거슬러 가보면 이 조기 대선에 오게 된 계기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아닙니까? 네. 계엄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전격적으로 해친 그런 행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된 1등 동기는 사실 전 국무위원이 국민 앞에 일어나서 허리 숙여 인사할 때 혼자 꼿꼿이 앉아 있었던 거. 네. 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던 거. 네. 그것 때문에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런 후보를 즉 계엄에 어찌 보면 사과하지도 않고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자유민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정앵코. 예. 서영교 의원이 예. 국무위원들한테 일어나서 사과해라. 그렇게 했죠. 그게 국회에서 할 일입니까? 그거는 서영교 의원한테 사과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하라는 국민을 거죠. 대상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제 국무위원들한테 사과하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김문수는 나는 사과를 하되 당신한테 사과 못하겠다. 그러고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니 보세요. 그 뜻이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고 문화 강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계엄입니까?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잘못됐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김문수도 그 계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이 일어나서 그 한덕수 총리한테 사과하라 했더니 사과를 했어요. 했더니 국무위원들 전부 다 일어나서 사과해라. 그게 무슨 그 자리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자리입니까? 서영교 의원이 사과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꼿꼿이 있었던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저는 김문수 장관을 그때 정말 저 사람은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보수 진영 전체가 계엄과 부정선거 의혹 이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정말 두동강이 나 있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에도 계엄을 선포하기까지의 국회 횡포, 야당의 횡포. 그건 아니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오게 된 우리나라의 정치 불안정, 국회와 대통령의 충돌, 예. 그리고 국회의 야당의 횡포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나 계엄은 옳지 못하다는 그렇죠. 거죠. 자,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 하는 거는 보수 세력이 계엄에 어느 정도 뭐 그 상황이거나 그러니 이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라도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세력, 또 부정선거 의혹 이건 분명히 있는 의혹이다라고 믿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저는 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대목에서 김문수 후보가 스탠스가 명확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 사과한다. 부정선거 의혹도 전혀 없다고 보나요? 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김문수 의원한테 느끼는 거는 김문수 장관한테 저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고 그 정부에서 이런 사람으로 예. 그 정면으로 그냥 이거 뭐 안 됐다 이런 식의 저희 그 의리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뭐 측면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을 본다. 그렇죠. 네. 자기를 임명하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모셨고 또 대통령의 뭐 지시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했던 알겠습니다. 건데 예. 어떻게 이렇게 정면에다 대놓고선 그러느냐. 나는 정치인의 의리를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계엄에 비판적이고 부정선거 의혹도 근거 없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그 부정선거 의혹 퍼뜨리는 극단적 유튜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뭘 하고 행사를 하고 막 그래요. 아이고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한 겁니다. 지금 저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이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가 있죠.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가 대통령 하겠다고 사실 3번 나섰었습니다. 그랬었죠. 처음에 정동영 예. 후보하고 지구선을 깨끗하게 지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괴산에서인가 투표자 수가 그러니까 선거권자보다 숫자가 더 많이 나온 확실히 부정이죠. 제가 그런 것을 제가 다 겪으면서도 그 지구선은 그냥 적극적으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민주당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손학규 좋다 그래갖고서는 당 대표를 추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나가서 전국적으로 유세를 해갖고선 제가 1등하고 정동영이 2등하고 정세균이 3등했거든요. 그 뒤에 문재인 후보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다 불만들이 있겠지만 이제 대선판에서는 다 와서 같이 한동훈 해야 한다. 후보도 이제 빨간 옷만 입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만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정도고 홍준표 후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설사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열흘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열세예요. 그죠? 뒤집을 수 있을까요? 추세를 보십시오. 변화하고 있다. 아니요. 어제 나온 갤럽 조사에서 그 전주에 22% 차이였었는데 9%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조사, 저희 KBS 조사 같은 건 또 안 그런 데도 많아요. 안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추세가 있다. 추세가. 그리고 이 추세가 저는 그게 제가 지지 선언하기 전에 조사했던 것이고 어제 TV 토론 전에 그러니까 지금쯤은 그 9%가 한 5%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내주 중반이면은 넘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기대지만 하고 이준석 있습니다.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어려운 거고 또 제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마당에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또 이준석 후보는 미래 지도자들로 위상이 아주 굳혀져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
그 제대로 민주주의 살리고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안보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애국심과 사명감을 쉽게 그 고뇌하는 가운데서 예. 결국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한테 가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총통제 같이 예, 이렇게 예. 되는데 예. 그런 데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만 높인다 그런 생각 아마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 예. 저 내가 좀 죽더라도 알겠습니다.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자 이렇게 단일화 길로 나서지 않을까 뭐 기대한다. 희망 섞인 예. 예. 그런데 그 역대 우리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도 대통령을 쥔 정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도 여러 번 있잖아요. 예, 예. 그때마다 무슨 사법 권력까지 장악해서 총통제 됐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꼭 유독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사법까지 장악할 거다는 거 너무 아니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이는 아니, 모습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 예. 근데 그 대법관의 뭐 3분의 1은 법관이 아닌 사람, 그것도 역시 법정이 아닌 사람으로 하겠다고 일단 하는. 법안 발의만 돼 있는 상태. 글쎄 그런데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그 법안 발의한 사람들이 이재명에서 완전히 독립된 자유로운 개인들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을 볼 때 분명히 이건 우려된다. 아니 지금 그러니 막아야 한다 그 말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자신이 대법원장 그 책임져야 된다. 예, 물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이 뭐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네, 아니지만 네. 아니 이재명이 지휘하는 민주당에서 청문회 불렀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년만 김문수 후보가 만약 대통령 되면 역시 임기는 3년만 할까요? 개헌하고? 아니 김문수 후보도 3년만 하고 예. 개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예, 물론 정치인이라는 게 뭐 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또는 개헌에 대해서 뭐 그걸 확실히 어떻게 믿느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되고 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믿는다. 그 김문수는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해서 제가 그 김문수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만 3년만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뭐 지금 그 현장 유세에도 직접 나가십니까? 그날 제 지지선언 한 날 마침 광명에서 유세가 있었고 광명이면 처음 정치 시작하신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부천에서 유세가 있어서 모처럼 가서 떠들었더니 목이 벌써 이렇게 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 근데 꼭 필요한 때 예. 가서 하는데 아니 광명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이 저 부천에 제가 부천 가서는 정말 놀랐어요. 부천 북부역 광장이 꽉 찼는데 부천은 또 김문수 후보가 정치 시작한 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제가 첫 마디가 제가 지선은 괜히 했네요. 안 해도 이 뭐 김문수 대통령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예. 네.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하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2시 32분 향해 가네요. 자,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조하늘 씨. 네, 어제부터 때이른 들어보면 압니다. 하디슈 핫피플 오늘 세 번째로 만나뵐